충격! 건강해지려 먹었는데 매년 수천 명이 이 과일 때문에 응급실로 실려옵니다. 혹시 당신의 냉장고에도 콩팥을 녹이는 시한폭탄이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28년간 수많은 생명을 살려온 신장내과 전문의 이세인입니다. 대한민국 시니어 10분 중 9분이 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 드시는 이 흔한 과일이 지금도 당신의 소중한 신장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노년 건강의 충격적인 비밀을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병원의 수익이 아닌 여러분의 100세 건강과 행복한 삶을 지키는 여러분의 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신장 기능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최악의 과일 4가지와 죽어가는 신장세포를 되살리고 투석을 막아줄 기적의 회춘 과일 4가지를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필수 정보이니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100세까지 건강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많아야 운영되는 병원의 현실 대신 저는 여러분이 따뜻한 집에서 가족들과 건강하게 웃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확인하세요. 60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는 젊을 때와 완전히 다른 속도로 작동합니다. 특히 콩팥의 핵심 기능인 사구체 여과율은 젊은 시절의 절반 이하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사구체는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아서 혈액 속의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50년간 사용한 필터가 꽉 막힌 것처럼 노년의 콩팥은 칼륨과 같은 미네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몸에 좋다고 알려진 과일을 젊을 때처럼 무심코 드시면 그게 곧장 생명을 위협하는 칼륨 폭탄이 됩니다. 칼륨이 콩팥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혈액에 독소처럼 쌓이는 현상을 고칼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가 심해지면 초기에는 손발 저림이나 마비 증상이 나타나지만 예고 없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을 일으키고 최악의 경우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러한 신체 변화를 간과하고 여름철 수분 보충을 위해 즐겨 드시던 과일 때문에 응급실로 실려오십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콩팥을 망치는 과일들은 단순히 피해야 할 음식을 넘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생존 지침입니다. 지금 바로 냉장고를 비우고 생명을 지키는 새로운 식단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콩팥 건강이 떨어진 60대 이후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첫 번째 과일은 바로 여름철의 별미 참외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외는 수분이 풍부하고 피로 회복에 좋다고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참외는 엄청난 칼륨 덩어리입니다. 참외 한 개에는 무려 450mg 이상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이 양은 만성 신부전 환자의 하루 권장 칼륨 섭취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젊고 건강한 콩팥은 이 칼륨을 완벽하게 걸러내어 나트륨을 배출시키는데 도움을 주지만 늙고 지친 콩팥은 이 칼륨을 독소로 인식합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진 상태에서 참외를 드시면 콩팥은 과부하 상태에 빠지고 혈액 속에 칼륨이 급격히 쌓여 고칼륨 혈증을 유발합니다. 실제로 여름철에 참외를 즐겨 드시다가 호흡곤란으로 긴급 투석을 받는 어르신들의 사례는 신장내과에서는 너무 흔한 일입니다. 맛있는 달콤함 뒤에 숨겨진 참외의 위험성을 반드시 인지하고 60세 이후 신장 기능 저하가 의심된다면 참외는 금지식품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특히 참외를 가라주스로 드시는 행위는 칼륨을 농축시켜 흡수 속도를 극대화하는 가장 위험한 섭취 방법이니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과일은 바로 키위입니다. 키위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면역력에 좋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사실 키위 역시 엄청난 숨겨진 칼륨 폭탄입니다. 키위 백지당 약 300mg의 칼륨이 들어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키위를 먹을 때 한 개만 먹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통 두세 개를 한 번에 깎아 드시곤 하는데 이렇게 되면 콩팥이 처리할 수 있는 칼륨의 용량을 훨씬 초과하게 됩니다. 콩팥 기능이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분이 키위를 2개 이상 섭취하는 것은 콩팥에 심각한 과부하를 주는 행위입니다. 더욱 위험한 사실은 많은 시니어들이 복용하시는 고혈압 약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상당수의 혈압약에는 체내 칼륨 수치를 높이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칼륨 덩어리인 키위를 추가로 드시면 콩팥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칼륨이 폭증하여 혈관과 콩팥을 동시에 망가뜨리는 최악의 시너지를 일으킵니다. 마치 불이 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키위의 건강 효능은 분명하지만 콩팥 기능 저하와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키위의 영양소가 오히려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껍질째 먹는 그린 키위의 경우 칼륨 함량이 더욱 높으니 노년에는 키위를 완전히 식단에서 제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로 여름철에 가장 경계해야 할 과일은 바로 수박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박은 수분이니 콩팥을 씻어준다고 잘못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만성 신부전이나 콩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 수박은 단순한 수분이 아닌 물 고문과 같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수분댐 역할을 하여 몸속 물의 양을 정교하게 조절합니다. 이 댐이 고장난 상태 신장 기능 저하에서 수분 함량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박을 드시면 콩팥은 그 물을 소변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몸 안에 가두게 됩니다. 이 과도한 수분이 갈 곳을 잃고 결국 폐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숨을 쉴 수 없게 되는 폐부종입니다. 자다가 갑자기 숨이 막혀 깨어나거나 누우면 숨쉬기가 힘들어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는 공포스러운 상황이 수박 한 조각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수박의 수분 자체도 문제지만 수박에는 참외보다는 적지만 여전히 상당량의 칼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수분과 칼륨, 이중의 부담을 안겨주는 수박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특히 늦은 저녁 시간에 수박을 드시는 것은 밤새 콩팥에 무거운 짐을 지우는 행위이므로 절대 금물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할 과일은 바로 오렌지, 특히 오렌지 주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로 오렌지 주스를 드시는 것을 건강의 상징으로 생각하지만 콩팥 건강에는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과일을 주스로 만들면 수분은 줄어들고 칼륨과 당분이 극도로 농축되어 흡수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집니다. 생오렌지 하나를 먹을 때보다 주스 한 잔에는 오렌지 서너 개 분량의 칼륨과 당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마시는 순간 혈액 속 칼륨 농도가 급격히 치솟아 콩팥에 망치로 맞는 것과 같은 충격을 줍니다. 또한 오렌지 주스의 높은 당분은 혈액을 끈적끈적한 시럽처럼 만들어 콩팥의 미세 혈관인 사구체를 막아버립니다. 이는 당뇨병 환자의 콩팥 합병증을 가속화시키는 지름길이며 결국 콩팥 기능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건강해지려고 마신 오렌지 주스 한 잔이 여러분을 차가운 투석실로 이끄는 편도 티켓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생과일 오렌지조차도 양을 제한해야 하며 시판되는 오렌지 주스는 100% 끊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참외, 키위, 수박, 오렌지는 60대 이후 콩팥 건강을 위한 금기 식품 목록에 가장 먼저 올려야 합니다. 냉장고를 비우셨다면 이제 그 자리를 콩팥을 살리는 보약으로 채워야 합니다. 죽어가는 콩팥 세포를 되살리고 투석을 막아줄 기적의 과일, 그 첫 번째는 바로 산딸기 라즈베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산딸기가 달콤해서 콩팥이나 당뇨에 나쁘지 않을까 걱정하시지만 사실 산딸기는 콩팥 회복에 하늘이 내려준 선물과 같습니다. 산딸기에는 엘라그산이라는 아주 특별하고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엘라그산은 콩팥 세포가 산화되어 녹슬고 늙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콩팥은 매일 혈액 속에 독소를 걸러내느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염증에 취약한데 엘라그산이 이 염증을 가라앉히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실제로 한 임상 연구에 따르면 산딸기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고 염증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산딸기의 칼륨 함량입니다. 산딸기 백지당 칼륨이 약 150mg 수준으로 앞서 경고한 과일들에 비해 매우 적당하게 들어있어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영양소를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딸기를 드실 때는 깨끗한 물에 가볍게 씻어 생으로 드시는 것이 좋으며 하루 권장량은
종이컵 반 컵약 15알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이 정도 양이면 칼륨 걱정 없이 콩팥을 지키는 항산화 성분만 안전하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력 추천하는 기적의 과일은 바로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이 콩팥 건강에 좋은 이유는 고기를 드시고 소화가 안 될 때 파인애플을 드시는 것과 같은 원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강력한 천연 단백질분해 효소가 엄청나게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콩팥이 나빠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혈액 속에 떠다니는 단백질 찌꺼기입니다. 고기나 콩 같은 단백질 음식을 먹고 나면 몸에서 쓰고 남은 노폐물이 생기는데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이 찌꺼기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사구체가 막히고 손상됩니다. 이때 파인애플에 브로멜라인이 투입되면 혈액 속 단백질 찌꺼기를 잘게 부수고 분해하여 콩팥이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막힌 하수구에 배수관 세정제를 부어 뻥 뚫어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또한 브로멜라인은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하여 콩팥 조직의 부종을 빼주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파인애플은 단맛은 강하지만 칼륨 함량은 백치당 약 109mg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즉, 단맛을 안전하게 즐기면서도 콩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생과일로 드셔야 하며 특히 파인애플의 가운데 심지 부분에 브로멜라인이 가장 많이 들어있으니 심지를 버리지 말고 얇게 썰어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이 콩팥 건강에는 으뜸입니다. 하루 섭취량은 식사 후 디저트로 두세 쪽밥 그릇 반 공기 정도이 적당합니다. 세 번째 기적의 과일은 과일 중에 다이아몬드라 불리는 체리입니다. 콩팥 기능이 나쁜 분들은 대부분 단백질 대사 찌꺼기인 요산 수치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요산이 몸에 쌓이면 통풍을 일으키고 콩팥에 뾰족한 결석을 만들어 콩팥 조직을 손상시킵니다. 체리는 바로 이 요산을 잡는 킬러입니다. 체리의 풍부한 안토시아닌과 케르세틴 성분은 요산의 생성을 억제하고 이미 생성된 요산을 소변으로 빠르게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체리를 꾸준히 섭취한 통풍 환자들이 통풍 발작 위험이 현저히 낮아졌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통풍 발작이 줄어든다는 것은 곧 콩팥에 쌓이는 요산 독소가 사라진다는 뜻과 같습니다. 또한 체리는 혈당 지수가 20으로 매우 낮아 당뇨병을 앓고 있는 콩팥 환자분들도 혈당 걱정 없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착한 과일입니다. 체리를 고를 때는 색깔이 검붉을수록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것이니 진한 색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10에서 15알 정도를 드시는 것이 좋으며 특히 잠들기 1시간 전에 드시면 체리 속 멜라토닌 성분 덕분에 콩팥 회복에 필수적인 숙면까지 취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체리는 콩팥이 짊어진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최고의 천연 영양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식탁에 반드시 올려야 할 기적의 과일은 바로 한국의 토종배입니다. 앞서 수박은 과도한 수분 때문에 위험하다고 경고했지만 배는 수박과는 다르게 콩팥에 이롭습니다. 배에는 수박에는 없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팩틴은 스펀지처럼 작용하여 우리 몸속에 쌓인 나트륨과 독소를 흡착하여 소변으로 부드럽게 끌고 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수박이 콩팥에 홍수를 내는 것이라면 배는 막힌 수로를 뚫어 물이 잘 흐르도록 도와주는 천연 준설 작업과 같습니다. 또한 배에는 루테올린 성분이 들어있어 기관지 염증뿐만 아니라 콩팥의 사구체 염증을 식혀주는 해열제 역할도 합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몸에 열독이 쌓이고 갈증이 심해지는데 이때 시원한 배 한 조각은 콩팥에 열을 내리고 붓기를 빼주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특히 배를 드실 때는 껍질을 깎지 말고 깨끗이 씻어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의 껍질에는 과육보다 최대 5배나 많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콩팥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훨씬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배 반 개 정도를 꾸준히 드시면 소변색이 맑아지고 몸에 붓기가 빠지는 것을 일주일 안에 직접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배숙이나 배차로 끓여 드시면 칼륨은 줄어들고 유효 성분은 농축되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적의 과일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콩팥을 살리는 섭취 골든타임과
최후의 안전 수칙을 명심하십시오. 첫 번째, 섭취 시간은 아침 식사 후 이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절대 공복에 드시지 마십시오. 위벽 자극과 급격한 혈당 상승은 콩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또한 저녁 7시 이후에는 섭취를 멈추어 콩팥이 밤에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루 총량 200질 넘기지 마십시오. 종이컵 한 컵 분량이 적당하며 이 양을 한 번에 드시지 말고 아침과 점심 식후에 두 번으로 나누어 드시는 것이 콩팥의 여과 부담을 줄이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 과일은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갈아 드시지 마십시오. 이는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는 최악의 궁합입니다. 과일은 물이나 단독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지막, 최후의 안전 수칙입니다. 만성 신부전 4기 이상이거나 최근 혈액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5.0 이상으로 높게 나오신 분들은 제가 추천드린 과일조차도 섭취를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콩팥이 이미 배출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면 적은 양의 칼륨조차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남이 좋다는 것을 무작정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수치와 상태에 맞춰가는 과정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참외와 수박 대신 산딸기와 배를 채우는 그 작은 행동이 10년 뒤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앞으로도 100세까지 건강을 지키는 귀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